그렇지만 요즘은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 가지고 잘 안 된 사람은 없고 어쩌면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가운데 앉아서 허브 같은 것을 지키는 사람 조직 네트워킹 조직을 잘하는 거라고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초창기에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고 그 조직은 군대로 가서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이런 식으로 가는 조직이 아마 이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같은 성경책에서 보면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경영에서도 일상 말하는 겁니다만서도 일에 대해서 일을 남한테 위임하고 그다음에 예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큰 사건은 다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그들이 자네와 칭을 나누어지면 자네에게 훨씬 가벼워질 것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하는 게 아마 10부장서부터 1000부장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재판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일을 하면서 이 위임과 예의업칙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공정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은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같은 신명기를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서 말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덕이 있는 삶이라든지 또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그냥 빨리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는 앉아있고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 일 보러 온 사람들은 서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와 또 모세 장인 간의 대화의 얘기인데 모세 장인이 자기 서기가 일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을 다 가지고 와서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 보고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뜻밖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서 있고 모세는 앉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네는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기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것이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대목을 이 문건을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그저께가 한글날이었었는데 흑인정음 언해본 서문을 여러분들 외우시느냐고 공부 시간에 외우냐고 많이 애쓰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쭉 이렇게 나가서 왜
세종대왕께서 친히 한글을 만드셨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할 말이 있어도 또 서로 뜻을 통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일을 어렵게 여겨라는 말을 보시는 게 있습니다. 임금님이 전제군주의 시대에 임금님이 백성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로 백성들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그런 딱한 사정을 어렵게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모세 장인이 모세한테 한 말, 모세도 참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힘든 모세한테 대해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너는 앉아있고 백성은 서 있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나 임금님이 곧 집이 국가이던 그런 시대에 임금님이 백성을 어렵게 여겨서 안질에 걸려가면서 눈병을 앓아가면서 한글을 글자를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마음이 뭘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어렵게 여기거나 모세의 장인이 모세한테 말할 때 왜 너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 있냐 할 때 그때의 마음은 아마 지금 말로 하면 배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일을 하면서 유능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일을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직도 하고 일도 처리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종종 잊어버리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직장을 다니고서 28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 정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느낀 것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유능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제에 따라서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것, 능률과 또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높게 평가했는데 세상 사는 원리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의 조직 또는 각종 동아리에서 또는 밖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단체에서 각각 처한 위치에서 지도자가 되셨을 텐데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 지도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것에 앞서서 조직 전체, 조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한 마음, 그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건지 또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싶고 그것보다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제 스스로 소개하기는 기업인 출신 정치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이든지 간에 주제에 제한을 하지 않고요. 질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다는 거에 바탕을 두고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 해서 끝났습니다.